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보현회 회장님께 정가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활동 중에 두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좀 좋은 점 아니면은 또 더 권장하고 싶은 활동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가원에서 그동안에 또 근무도 하셨고 하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교류이나 일차적인 어떤 포교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네.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따스함을 이렇게 펼치는 곳이 정각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우리 지명선생님께서 잘해주시라 믿습니다. 사실 네. 교수님들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네.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아까 힐링 얘기했지만 네. 그 풀어주는 네. 새롭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네. 곳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정가원에서 꾸준하게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 이제 저 이민기 선생님이 네.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동국인의 슬기로운 신행생활 프로그램으로 네. 해서 네. 동슬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네. 저희 그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네. 알려주면서 네. 그 부처님이 수행하신 4가지 방법, 특히 뭐
독경, 네. 뭐 사경, 네. 이제 108배절, 네. 또 이제 명상 체험 등 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네. 근기에 맞게 이렇게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실행 점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실행 점수도 딸 수 있게 하고 그런 제도가 좀 정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가훈이 참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네. 프로그램도 만들다 해서 상당히 흐뭇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법회를 할 때 사실은 우리 대학도 아까 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 특히 이제 교수님들의 인적 자원, 네. 지식적 그 내용들이 네. 좋고 훌륭하고 공간도 있고 하니 그 공간과 그 교수님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네. 다양한 그 법문, 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네. 초청을 해서 네. 디지털 시대에 불교가 나갈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는 요즘 이제 영상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 포교 방법에 대한 뭐 방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음. 구성원들에게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준다면 네.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네. 이렇게 널리 홍보하지 않을까. 네. 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법문이라고 하고 강의라고 해서 정각원에서 꼭 스님이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우리 각 단과대별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그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동구 가족으로서 다 같이 열려있는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요즘 뭐 셀럽들 많잖아요. 네, 또 강의를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외부 연사도 좋고 우리 학교 내에 최고 가는 교수님들이 또 그 부분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재선 부회장님은요. 일단 정각원이라고 하면은 권하기념 구현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혜와 자비 정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구성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네. 정각원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불교적인.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각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양태를 보아왔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각원은 우리 구성원들이 초점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토요법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훌륭하다고 봅니다. 훌륭하다고 네. 보는데 이제 불교의 외연 또는 네. 사회적인 그 활동이나 가치를 여기서 우리가 실현하는 동대 네. 내에서 실현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성원들의 그 관리, 네. 신행적인 관리 측면에 방점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이 맞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법회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네. 그 제 생각에 조금 더 좀 당부 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네. 사실 관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교 또 특히 이제 불교 이런 것들이 내밀한 일이 되고 네. 자기의 이제 수행으로 어차피 돌아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검증을 네. 해내고 이런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그냥 어떤 통합적이라고 할까 이런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네. 어떤 한 개인 또는 그룹 또는 한 가족 단위를 네. 그 신행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런 공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네. 너는 이런 사찰에 가서 어디를 한번 돌아봐라. 네. 네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거를 부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불교가 사실 너무 방대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거를 맞습니다. 구분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분에 맞는 어떤 책을 보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정토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연불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네.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질문조차 누구한테 가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뭐 절에도 이제 스님들이 많이 안 계실 뿐더러 네. 또 주지 스님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아까 네. 말씀 나오신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숨은 욕구들이나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동국 구성원들한테는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네. 이런 것들을 끌어주고 표출시켜주고 관리해주고 네. 지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네. 내밀화되고 네. 이렇게 돼서 할 때 이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포견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네. 또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이분들이 또 이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다 한 군데 모을 수 있을 때도 네. 그게 자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네. 큰 효과가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뭐 다른 프로그램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주요한 거는 조금 그런 관리, 네. 그런 신행적인 지도 네. 이런 부분을 좀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동국인으로 입사를 하거나 또 교수님들이 또 그 부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신행 교육은 시켜요. 근데 그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자기 신행 생활을 꾸준히 잘해갈 수 있도록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 구성원들하고 또 종교의 통일을 봐서 종교가 하나 되어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정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동국인으로서 신행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좋은 점 또 아쉬운 점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법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의견 수렴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스님이 여기가 직장이라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또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가까운 사찰에 가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신행 활동을 가까운 사찰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거나 뭐 이런 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말 법회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앞서서 이제 우리 고재선 부회장님께서도 약간의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탈종교화 시대 미래학자들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종교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예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불교의 역할은 과연 또 무엇일까? 예, 그래서 우리 불자 교수의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인구 중에서도 노령화가 가장 빠른 게 지금 불교라고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불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 우리 회장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그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구도 좀 전체 줄고 또 네. 학생들에서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각자 네.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하고 사회 활동도 안 하고 또 뭐 교육적으로 봐도 혼자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 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금 불교학교도 아니고 사회학교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거의 고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학교가.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모토인 불교가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 수양이라든가 네. 어떤 정신적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부처가 되기 위한 마음 이런 것이 많이 커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혼자 또 강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상 애들이 그렇죠. 왜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을 하지만 물리학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그 어려운 쪽은 나처럼 연필 들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바짝바짝거리는 거 눈에 바짝바짝거리는 스마트한 시대라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시고 그래서 음. 불교계에서도 지금 많은 그 어려운 점에 처한 것 같은 세계적으로 기독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종이화 시켜가지고 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래서 포교도 신경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포교니까 근데 포교도 지금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불교도 좀 정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부러웠던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이건 뭐라 그러나 정형화 시켜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에 비해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저부터서 우선 출가를 할 때 제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 뭐 어떤 마음의 작은 견성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그게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하와 중생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출가할 때는 출가해서 수행해서 정말 견성하는 걸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하고. 예,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에 또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바이오공학 쪽이시잖아요. 예, 바이오공학도로서 이 탈종교화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불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 번쯤 고민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몇몇 종교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저는 원장님 생각보다는 조금 다르게 불교계가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2017년, 18년도에 보면 이제 조계종 앞에 그 절 앞에 트리가 네, 걸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모 종교에서는 이렇게 불교계에 와서 막 뭐 불지르기도 하고 방화도 네. 하고 이렇게 좀 네, 자기네 범주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폭력이 심한 종교들도 있고 종교 때문에 네. 많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죠. 그 자기네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면 뭐든지 뭐 죽이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데 그렇죠.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음, 종교인이 되면은 굉장히 좀 난폭해지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네. 이런 성향을 좀 느끼면서 대중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종교 갖기를 거부하게 되고 네. 그리고 종교가 없어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저희 불교계에서는 이제 오픈 마인드로 타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네. 그 대신 저는 이 불교계가 보면은 그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네.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모 종교에서는 강제로 뚝을 쌓고 댐을 막고라도 네. 길을 바꾸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너가 지금 생활하는 게 불교의 어떤 마음이야.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살인을 하지 말고 이웃에 해를 가하지 않고 하는 네. 이런 저희 불교의 마음을 생활을 한다면은 뭐 각종 범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네. 그렇게 좀 전파를 하는 것이 네.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핸드폰이나 이런 매체에 네. 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음. 좀 탈출시킬 수 있는 빼놓을 수 네. 있는 방법이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 뭐 1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아가기 뭐 이런 네. 그 1박 2일 네.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사람들을 좀 치유하면서 네. 좀 우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게 어떨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불교는 가슴이 큰 것 같아요. 네, 엄청 우리가 품이 넓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부터 그 부분은 참 품이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웃 종교를 꾸준히 이렇게 보면은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저 아랍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종교를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살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지금까지 불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다 손바닥 안으로 세계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고립주의 형태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교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산을 좋아서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산에 왜 가냐 물어봤을 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했을 때 산은 언제나 가도 자기를 받아준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저희 불교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 학생들을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게 네. 저희 불교계에서 좀 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불교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이웃 종교 이제 성직자들하고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성 수도자들하고도 활동을 해봤고 남성 성직자들하고도 활동을 같이 해봤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같이 대담을 할 뭐 방송 출연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제가 꼭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 내에서도 불교가 그나마 품이 넓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종교의 갈등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가 다양함에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가지고 싸우지를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불교가 같이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도들 지도를 잘해달라. 신도들 교육과 지도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당신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잡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광신자라고 정신 이상자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정신 이상자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뭐 남의 절에 와가지고 땅 밟게 하고 있지를 않나, 그 인분을 갖다가 부처님 탱화에다 뿌리지를 않나,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부처님 제주도 법당에서는 부처님이 500분 뭐 500 전도 있고 500 나한 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400 몇십 분을 목을 다 잘라버리지를 않나. 그리고 절에 가서 자복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 뿌려가지고 법당을 불태우지를 않나. 이게 만약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상대를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남아있는 게. 그런데 우리 불교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아주 품넓은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다독거리고 이러면서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우리도 요만큼 찼다 지금. 우리가 요만큼 찼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건들지 마라.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제발 교육 좀 잘 시켜라. 왜 신도를 광신자로 만드냐? 그거는 목사님들 잘못이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일정한 부분 또 이해를 해요.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종교로서 큰 집이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 있다. 다 이렇게 봐주고 있다. 근데 당신들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종교의 우리 한국 내에서 종교의 맏형으로서 또 후에 들어온 이웃 종교를 잘 품고 가려면 우리들의 그런 장점을 더 잘 살려서 좀 더 조화롭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탈종교화 시대에 또 사람들이 탈종교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정들이 너무 빈곤해 있지 않은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사찰에서는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직원들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학교는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립대학이라는 건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다른 대학에 갈 때는 여기는 기독교 재단에서 건학을 했지. 그럼 이 대학에서는 기독교 쪽으로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겠구나. 우리 불자들이 그쪽 대학을 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가르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문제는 별로 일으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있는 우리 종립대학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게 종립대학임을 인정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문제가 생길 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 대학을 건학을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건학 이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종립대학으로서의 건학 이념에 맞게 또 가치와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또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늘 저는 바라만 보면서 이렇게 우리 동국대학교 직원들을 만났잖아요. 과연 우리 동국대학교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종립대학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될까? 예, 그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대학은 이제 종립 대학이고 네. 종합 대학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돌아다니다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 보물이 있더라는 그 옛날 책을 본 것 같은데 네. 우리 대학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 대학 장점은 그 눈푸른 그 수행 납자들이 네. 모든 탐욕을 버리고 그 부처님의 생각을 공부하고 그런 그 뜻을 지닌 스님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네.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떤 우리 대학만의 자랑이고 자산을 사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네. 공유했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이 행정 마인드를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처음도 좋고 네. 또 끝도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네. 그런 생각이 네.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발현되면 네. 우리 대학의 위상이 네. 높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직원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네. 뭐 어려운 말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선을 네. 다하는 것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짧지만 간단 명료하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때 건학 이념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고연의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재선 부회장님은 이제 불교학과를 나오시고 또 불교대학에서 모든 학사 행정 이 업무를 지금 거의 뭐 총괄을 하다시피 하고 계신데 우리 부회장님이 보실 때 또 제일 정확한 건학 이념 실현, 구현 내지는 우리 종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위상 정리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출신이고요. 네, 불교 네, 학과는 아니고. 예, 불교 대학. 네, 불교 예. 대학. 근데 예. 그 저희 대학은 두 가지의 위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반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 네. 그다음에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 두 가지인데 이 종합대학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회에 대학은 어떤 가치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대학은 무슨 대학이지라는 네. 저 대학에서 오는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고려대가 효라는 거를 통해서 기금 모금도 했고 그 이미지 표상을 그렇게 네. 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대학은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 대학이라고 평가를 그냥 하는 대학도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우리 대학이 네. 어떻게 보이는가, 이 부분도 종립대학으로서 일반 종합대학으로서 종합대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그렇지. 또 하나 이제 종립대학으로서 보자고 하면은 이 구성원들이 그 어떤 그 건화기념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이해도나 이런 저기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제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 예전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외부인들 같은 경우 불자들이 동국대학교의 직원이든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불교를 다 잘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불교를 물어보는데 음. 정작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그렇게 다 갖추지는 그렇죠. 못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어떤 빈곤한 형편이 네.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 현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불자들이 종립학교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시각은 그런데 현실이 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화기념을 일단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구성원들이 튼튼해져서 이게 갖추어졌을 때 네. 포교는 거기서 일당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래도 어줍지 않게 본고로다가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사막에 대한 이해와 정진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본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교학 법회를 통한 교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돼 와 있어요. 물론 요 부분도 네. 저는 사실 대중 불교 강좌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라는 거는 전에 뭐 저 좌선법회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그런 저기들이 또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 불교 교학을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층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의문스러운 거는 불자로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서 불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네. 될까 하는 행동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맞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계율적인 부분, 어떻게 윤리 규범이죠. 그러니까 조직에 음. 따라서는 근무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 정리되어 맞습니다. 있는 데들이 네. 있어요. 물론 우리도 교육 헌장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조금 더 그걸 정비를 해서 불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네. 생활해야 될까라는 계에 네.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요게 잘 정비되고 이게 조직에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조직 네. 운영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네. 또 청렴하면서도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 파트 쪽에서 보면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제 행정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일례로 뭐냐면 사서법에 대한 얘기를 전에도 계속 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구성원들끼리 그런 사서법에 네. 뭐 서로 주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서로 같이 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네. 이건 조직 운영에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면서 그렇죠.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 조직 문화로서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네.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네. 그거를 증험이 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증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게 네. 이상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권하기념 구현의 요체는 바른 불교의 이해와 수행을 통해서 아까 이제 탈정교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네. 오히려 더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은 더 보수적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든 네. 불성이든 이 가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더 보수적으로 그거를 네. 추구해도 좋겠다. 그래야지만 네. 거기서 어떤 결과물로서의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인원이 나오고 네. 그게 사회적인 파장과 포교가 되고 가치가 네.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소법 말씀을 잘 앞으로 우리가 이 그 조직 내에서 어쨌든 이것도 조직이잖아요. 우리 동국대학교가 어마어마한 큰 조직인데 조직 내에서 이 사서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서로 동료들 간의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데 많이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이 사막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행자들은 수행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고 제가불자들은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고 또 조직은 조직이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또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는 사회적인 계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법률을 다 모르지만 그 법정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거는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그 중심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따를 때 나라는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잖아요. 조직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고 그렇듯이 우리 동국대학교도 각 부처마다 그런 룰 속에서 사서법을 잘 실천을 한다면은 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건학 이념을 실현하는 일이고 또 그 자체가 우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원장으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우리 대학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또 지원하는 분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 동국 가족으로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불교 독립대학이니까 저 집단이 그래도 근무하기가 편하대.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가르치고 싶고 또 우리 대학에 와서 배우고 싶고 우리 대학에 와서 또 일하고 싶도록 우리가 함께 이제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께는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보니까 중앙일보에 대학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대학이 거의 뭐 13, 4위, 17위권에 돌다가 이번에 9위로 들어왔어요.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우리 불자교수의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구위권을 또 잘 유지하고 우리가 좀 더 뭐 누군가는 웃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야심차게 우리가 5위권 안으로 진입하자 또 이런 우리가 고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학교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동을 한 걸 축하드리고요, 학교 측에.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것이 이게 항상 과평가도 그렇고 옛날에 학과평가도 많이 했고 지금은 학과평가를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사이클적으로 됩니다. 전임 교수들이 많으면 전문단이 많으면 확 올라갔다가 또 이 사람이 노후가 돼서 네. 교체가 안 되면 떨어졌다가 이게 약간 사인웨브 형태로 가는데 또 어쨌든 그래서 저번에 보건스님께서 존재를 많이 뽑았고 그 사람도 역할을 또 했고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역할을 해서 이게 주요 평가는 뭐 문과나 사과대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SCI 논문입니다. SCI 죽어도 사도 SCI 논문인데 그럼 이 공개가 좀 큰 대학치고는 좀 나쁜 대학은 없어요. 이날에도 많이 옛날부터 올라왔고 네. 아주 대학도 옛날에 좀 이렇게 있다가 뭐 한 대학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네. 있다가 쭉 올라온 게 이 공개 기동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특성화도 해야 되지만 불교 대학도 있고 사가대학도 많지만 그 평가를 위해서는 좀 약간 교수님들한테 인컬리도 해주고 좋은 네. 사람 뽑아 와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구동을 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각자 교수님들 역할이 있었고 또 교수 선생님도 또 학생과라든가 뭐 전부 다 학생 지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다 종합평가에서 구동을 받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속 어떤 새로운 충원이라든가 네. 나간 사람들 있고 또 문과 쪽 사과대는 나이가 드시면 아주 훌륭한 농민이 나온다 그러지만 네. 이공계는 조금 10년 굴러먹으면 10년, 그렇죠. 10년 한 20년 사가면 거의 이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새로운 신진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올해 구등열만은 장난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네. 어떨 땐 떨어졌다 올라갔다 네. 전문 사람 많으면 또 그렇고 어쨌든 보광순 총장님께서 다른 분들을 많이 뽑아놨고 네. 또 학생 지금 연구처에서도 또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줘가지고 네. 많이 선전시켜서 올라갔고 그렇다고 문과대학 사과대학은 그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종합대학으로 위상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도 또 KCI 논문도 많이 써가지고 기여를 하셨고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이 네. 좋아야 되고 또 학생들도 지금 이 공계는 특히 자연과학대학 쪽은 이과대학은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중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교수님들이 대학 선생들이 그 기본적인 자질인 교육과 연구에다 몰두해가지고 얼때에서 이런 결과 좋은 결과 나왔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예, 먼저 저희 동국대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4대운 안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다가 지금 많은 대학들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만큼 저희 동국대가 이제 예전에 위상이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9위로 한 거는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 총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이 네.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사회랑 이사회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네. 이뤄낸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많은 음. 지금도 아마 한 120%, 130% 이상 막 다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직원 선생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뭐하지만 네.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네. 지원할 때는 그냥 많이 네. 인력 지원이면 인력 예. 지원, 뭐 신인 교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뽑고, 네. 심지어 저희 뭐 좋은 교수님들 막 타대학에서 막 그 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지원하신 뺏기지 분들- 말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더 뭐 좋은 조건을 요청하고 하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좀 지원이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5위권 안으로 네. 목표로 해서 네. 아마 모든 구성원들이 그걸 네. 다 희망하고 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잠시 그래도 우리가 구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잠시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쁨은 잠시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또 그 구위권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좋은 교수님들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타대학이 자꾸 좋은 인적 자원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아마 그 어떤 예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대학이 좋으면 뭐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 예우를 잘해준다는데 못 갈 거 있나 이러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대학에 오래오래 좋은 교수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허심탄회 신행톡톡이라는
시간으로 우리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과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도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수님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너무나 편안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동국인으로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각 단과대별로나 각 부처별로 또 좋은 분들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담아서 또 우리 동국인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가관은 저부터서 또 교법사님 또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다 신행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